회의 시간에 팀장이 웃으며 말합니다. 이 정도도 못해? 다들 고개를 숙입니다. 나도 웃으며 넘깁니다. 근데 그날 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그 옆자리 동료는 같은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거든요. 성격이 묻어난 걸까요? 타고난 걸까요? 뇌과학의 답은 둘 다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뇌는 그 말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경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뇌과학에서 편도체라고 부르는 부위인데 이걸 그냥 감정 경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보기는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위협 신호를 감지하면 0.04초 만에 울려요. 팀장이 이 정도도 못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귀에 닿자마자 경보기가 먼저 반응하는 거죠. 내가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쿵 내려앉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경보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방관도 있어야 합니다. 뇌에서 이 소방관 역할을 하는 게 전전두엽이에요. 경보가 울리면 소방관이 출동해서 상황을 살피고 이건 진짜 위험이 아니야, 괜찮아 라고 경보를 꺼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소방관이 경보기보다 훨씬 느리다는 거예요. 경보기가 0.04초 만에 울리는 당 소방관이 출동해 두는 거. 소방관이 경보기보다 훨씬 느리다는 도예요. 0.04초 만에 울리는 거죠. 문제는 이 소방관이 경보기보다 훨씬 느리다는 거예요. 소방관이 출동행동은 동안 소방관이 출동하는 거. 전보기가 0.04초 만에 울리는데요. 소방관이 출동행동은 동안 전보기보다 훨씬 느리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소방관이 경보기보다 훨씬 느리다는 거죠. 문제는 이 소방관이 경보기보다 훨씬 느리다는 거. 0.04초 많은 사망을 울리다는 거. 소방관이 경보기보다 훨씬 느리다는 거. 직원보기, 경보기보다 훨씬 느리다는 겁니다. 치건벌을 화해서 0.04초 만에. 하맘을 경보기보다 훨씬 느리다는 거. 럼부디 출동을 못 문든다. 이로 괜찮아거든. 주건보기 경보기과 콰레폴로브는 출동은 적어. 동송동 둘이다는 이번은 이뤄냈대. 이건 정전두엽인데 조곤정을 말입니다. 이 퍼벼고 이런 인조곰은 바로 있습니다. 이건 정전주엽 빈조고 훨씬 느리다는 거. 술목이 만자는 0.04초 만에. 전전주엽 빈도고 판장거. 지검거 무도도 완자리 적어요. 이건 보며 바실이 적고 그든 공들어거요. 우리가 목 쓰면 지검 정전두엽 빈도고도 훨씬 무리 짓는 거죠. 문제는 이 소방관입니다. 문제는 이 소방관이 경보기보다 훨씬 느리다는 거죠. 이건 정전주엽 빈도고 훨씬 느리다는 거라고 이런 넘버를 보다. 조dom주엽 빈도고 판정과 카드를 허는 여러는 발부 기본 구겠습니다. 여그 이러는 발업 있어요. 이거는 정전주엽 빈도고 기본 구겠습니다. 우리가 몹쓰면 병보기보다 받을문이다. 이건 정전주엽 빈도고 훨씬 줄이는 거요. 염을 본조고 덩해여 잘언버져. 뇌에서 이 소방관 역할을 출동입니다. 여구는 지정인 몰이다 살업니다. 문제는 이 소방관이 정보기보다는 거 여고 지분 다는 뒤중입니다. 다롯 있어요. 0.04초 만에 울리는 동안 소방관이 출동하려면 최소 3배에서 7배는 더 걸립니다. 경보기가 울리고 소방관이 도착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2024년 다트머스대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 이 경보기와 소방관은 같은 부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조직이에요. 경보기는 경보기대로 울리고 소방관은 소방관대로 움직이는 별개의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경보기가 예민하다고 해서
소방관까지 같이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과 잘 흔들리는 사람의 차이는 대체 뭘까요? 경보기의 민감도가 아닙니다. 소방관의 출동 속도와 능숙도가 다른 거예요. 위스콘신 대학교의 리처드 데이비슨 연구팀이 정확히 이걸 확인했습니다. 경보가 울린 뒤 얼마나 빨리 꺼지느냐. 이 회복 속도가 그 사람의 정서적 회복력을 예측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경보가 울리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평온한 사람도 그 순간만큼은 똑같이 울립니다. 다만 그 사람의 뇌에서는 소방관이 재빨리 출동해서 금방 경보를 끕니다. 반면 잘 흔들리는 사람의 뇌에서는 소방관이 늦게 도착하거나 어떻게 꺼야 할지 몰라서 경보가 오래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말한 단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소방관의 훈련 수준이요. 그리고 이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 이 소방관을 오히려 더 느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참거든요. 이악 물고 표정 관리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보기를 끄는 게 아니에요. 스피커에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소리만 안 들릴 뿐이지 경보기는 여전히 미친 듯이 울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감정을 억누를 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요. 경보기와 그 주변 영역의 활동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참으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예요. 참을수록 경보기가 더 크게 울리는 겁니다. 감정을 상황에 맞게 다시 해석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에너지도 덜 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는 건 최악의 방법인 셈이에요. 재밌는 실험을 하나 같이 해볼게요. 5초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하얀 곰을 절대 떠올리지 마세요. 하얀 곰 생각 금지입니다. 어떠셨어요? 떠올리셨죠? 이건 1987년에 심리학자 웨그너가 한 실험인데요. 어떤 생각을 억누르려 하면 그 생각이 평균 1분에 한 번 이상 머릿속에 치고 들어옵니다. 억누르려는 힘 자체가 오히려 그 생각을 불러오는 거예요. 감정도 똑같습니다. 팀장한테 들은 그 말, 잊으려 하면 할수록 퇴근길에, 샤워할 때, 자기 전에 계속 다시 떠오르는 거죠. 이건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소화기를 경보기에 갖다 대고 있으니 불은 안 꺼지고 소화기만 낭비되는 꼴인 거죠. 그러면 경보를 제대로 끄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 놀랍게도 그냥 경보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경보기가 울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리에 압도되거든요. 시끄러우니까 귀를 막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이프를 붙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해보세요. 경보기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화재가 아니라 연기다.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UCLA의 리버만 연구팀이 이걸 실험으로 확인했거든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뇌를 관찰했는데 그냥 바라볼 때는 경보기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노다. 이건 슬픔이다.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경보기 활성이 줄어들면서 소방관의 출동 스위치가 켜졌어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뇌가 경보 모드에서 분석 모드로 전환된 거죠.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짜증난다로 끝내면 안 돼요. 더 정확하게 쪼개야 합니다. 아까 회의 시간에 팀장한테 깎였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짜증난다가 아니라 잠깐 멈추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수치심인가? 서운함인가? 소외감인가? 자존심이 상한 건가? 감정 단어가 세분화될수록 경보기가 더 빨리 꺼지거든요.
짜증이라는 뭉뚱그린 이름은 소방관한테 어디선가 불이야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거구나 라고 말하면 3층 회의실에서 연기가 났다가 되는 거예요. 소방관이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놀라운 방법이지만 솔직히 감정이 터진 바로 그 순간에 이름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경보기가 귀가 찢어질 만큼 울리는데 차분하게 이름표를 붙이고 있을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이 거의 안 드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관에게 무전을 보내는 겁니다. 감정이 터진 바로 그 순간에도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를 002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말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미시간 대학의 크로스와 미시간 주립대의 모저가 이걸 연구했거든요. 3인칭으로 자기 감정을 이야기했을 때 자기 참조적 감정 반응이 줄어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에요. 보통 감정을 조절하려면 뇌가 힘을 써야 하잖아요. 인지통제 영역이 활발하게 작동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3인칭 대화에서는 그 영역의 활성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연구팀은 이걸 힘 안 드는 감정 조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뇌가 자동으로 타인에 대해 생각하는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친구가 팀장한테 한 소리 들었어 라고 하면 에이, 그 팀장이 원래 그렇잖아. 내일이면 별거 아닐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해주잖아요. 그 여유가 자기한테도 생기는 거예요. 002가 팀장 말에 자존심이 상했구나. 그런데 내일이면 별거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심리적 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경보기 자체에 전원을 내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비유를 좀 바꿔볼게요.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산소를 차단하는 겁니다. 경보기의 전원을 직접 내리는 거예요. 방법은 이겁니다. 4초 동안 들이쉬고 8초 동안 내쉰다. 이걸 2분만 하면 됩니다. 왜 날숨어 길게 쉬면 몸이 가라앉을까요? 우리 몸에는 숨을 들이쉴 때 긴장 시스템이 켜지고 내쉴 때 이완 시스템이 켜지는 구조가 있거든요. 날숨을 2배로 늘리면 이완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경보기의 볼륨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몸만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2024년 솔크 연구소에서 뇌에서 호흡을 의식적으로 늦출 때 활성화되는 전용 회로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거든요. 뇌의 특정 경로가 호흡 감속 신호를 직접 보내서 불안을 줄이는 겁니다. 연구팀이 이 회로를 차단했더니 호흡을 아무리 천천히 해도 불안이 줄지 않았어요. 호흡이 단순한 이완 테크닉이 아니라 뇌를 직접 바꾸는 스위치라는 증거가 나온 거죠. 4초 들이쉬고 8초 내쉬고 이게 전부예요. 특별한 도구도 조용한 방도 필요 없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화장실에서 잠깐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어요. 2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보기를 바라보고 이름을 붙이고 소방관에게 무전을 보내고 전원을 직접 내리는 것. 그런데 진짜 여유로운 사람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화기를 쓸 일 자체가 없어요. 경보가 잘 안 울립니다. 그 비결의 첫 번째는 소방관에게 모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진짜 화재가 나기 전에 작은 불을 일부러 피워보는 거예요. 가벼운 스트레스에 미리 노출되면 나중에 진짜 스트레스가 왔을 때 뇌의 반응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실전 경험이 있는 소방관이 초보 소방관보다 침착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025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8주 동안 가벼운 환경 스트레스에 노출된 그룹은
불안 반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예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회복력을 키워주지만 과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역유자 모양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극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평소에 약간 불편한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본다거나 발표를 자청해 본다거나 낯선 모임에 나가 본다거나 이런 작은 도전을 꾸준히 해보는 것만으로도 소방관의 실전 경험치가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방서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소방관 한 명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소방서 건물 자체를 새로 짓는 거예요. 마음챙김 훈련을 꾸준히 하면 소방관이 일하는 뇌 영역의 두께가 실제로 두꺼워집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물리적으로 강화되는 거죠. 반대로 경보기가 있는 영역은 크기와 반응성이 줄어들어요. 같은 자극이 와도 경보가 예전만큼 크게 울리지 않게 됩니다. 뇌의 하드웨어 자체가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꼭 명상을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 동안 의도적으로 한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챙김 명상보다 기분 개선 효과가 더 컸거든요. 크게 들이쉬고 후 하고 길게 내쉬는 그 단순한 동작을 5분만 반복하면 됩니다. 출퇴근길에도 할 수 있고 점심시간에도 할 수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눈만 감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최근 1년 안에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유난히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경보기를 자극하는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2026년에 메타센싱이라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읽는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된 시대예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메타센싱의 시작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그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뇌가 다른 단 한 가지는 소방관의 훈련 수준이었습니다. 경보기의 민감도가 아니라 경보를 끄는 속도와 능숙도가 달랐던 거죠. 참는 건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보기 스피커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대신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서 경보의 정체를 파악하고 내 이름을 불러 소방관에게 무전을 보내고 날숨을 더 길게 내쉬어 경보기 전원을 내리는 것. 이 세 가지로 소방관은 충분히 훈련됩니다. 거기에 작은 도전으로 모의 훈련을 쌓고 하루 5분 한숨 쉬기로 소방서를 업그레이드하면 경보 자체가 줄어드는 체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수만 년 전에 설계된 경보기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업데이트 방법을 이제 아시잖아요. 오늘 퇴근길에 딱 하나만 골라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소방관을 바꾸고 소방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